네, 지난주 후반 이후로 달러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전거래보다 1% 하락세를 보이면서 96.93을 기록했는데요. 달러가 이제 강세에서 약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죠. 네, 달러화가 연일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의 탄력 또한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달러가 조금 밀려나고 있는 건지 그 이유부터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MTN의 김정은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번 주 최대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4분기 GDP.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점점 기대치를 낮추고 있고 1분기에도 별로 기대할 게 없다라는 시각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달러의 강세 요인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은 2%대 초반인데요. 이것도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지표 때문에 오히려 금리는 더 이제 인상이 이연될 것이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FOMC 회의에서 밝혔습니다만 이 점도표가 점점 뒤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9월달 그리고 12월달, 3월달의 전체적인 FOMC 흐름을 보면 점도표의 평균이 점점 내려가고 있죠. 이것은 결국 금리 인상 시점이 점점 뒤로 밀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금리 인상이 뒤로 미루어진다는 점과 또 한 가지는 경제 지표의 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근에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결론 지어볼 수 있습니다. 네, 블라드 총재가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각종 주요 위원들이 어떻게 발언했는지 그로 인해서 달러에도 강한 영향을 주게 되겠죠? 네,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발언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이제 추정을 해보게 되면 어차피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게 다른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보이느냐이기 때문에 달러 자체의 힘도 중요하지만 다른 통화의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으로 보시면 지금 유로존의 PMI가 이번 주에 발표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CT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보면 유럽만 올라가고 있고 미국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질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유로화의 강세 요인 자체가 펀더멘탈 쪽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주어진다면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달러가 좀 흔들릴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유동성을 풀고 있는 수요 공급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은 점점 옥죄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점점 이제 긴축 쪽으로 돌아서고 있고요. 반대로 유로존이나 일본 쪽은 계속 이 돈을 풀고 있는 상황. 특히 4월 이후에는 일본이 추가적으로 돈을 풀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달러가 일단 약세로 갈 만한 요인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만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무슨 발언을 했든 상관없이 달러의 기본적인 강세 기조는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속도 조절 정도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100을 넘었다가 지금 95 수준까지 내려온 건데 아마 100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인 강세로 가기에는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결론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이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미국의 페이스북과 우리나라의 다음 카카오를 비교해봤는데 페이스북은 연이어서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 다음 카카오의 주가는 힘이 없습니다.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하향 조정 소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 투자 의견할 때 이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림 한 가지로 이미 결론이 나오는데요. 준비된 그림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북과 텐센트 그리고 다음 카카오의 최근에 이익 성장을 비교한 것인데요.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페이스북이고 이제 두 번째가 텐센트, 마지막에 있는 게 다음 카카오입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왜 페이스북이 최근에 강하고 다음 카카오가 못 갈 수밖에 없는지 답은 이미 나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높은 밸류에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PEG, 즉 이익의 성장률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그 그로스 측면에서 페이스북은 최근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지만 다음 카카오는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고요. 과거에 이제 다음 카카오 처음 나왔을 때 증권사들 20만 원 목표치 상향하면서 보고서 많이 나왔을 때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의견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카카오는 성장 자체가 이제 정체됐습니다. MAU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액티브 유저, 가장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유저들의 숫자가 지금 월별로 측정한 건데 이게 지금 멈춰 있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반이 한국 기반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 안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늘어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수익성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수익성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가장 캐시카우로 불리고 있는 게임 쪽에서 최근에 유저가 늘지 않고 있고 레이븐을 비롯한 최근에 RPG, 신규 모바일 RPG들은 이쪽을 거치지 않고 카카오를 거치지 않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광고는 좀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바일 광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다른 산업,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기대했던 신규 사업들의 추가적인 수익성이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장 결정적으로는 해외 요인 없이 국내 요인으로만 수익성을 끌어올리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고요. 일부 그 채널, 특히 게임 채널 중심에서는 경쟁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현재 국면에서 다음 카카오가 약진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 다만 최근에 조정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조정에 따른 단기적인 반발 매수 정도는 나타날 수 있으나 이 반발 매수가 시장의 추세를 뒤바꾸기에는 체력적으로 좀 달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냥 뭐 트레이딩 정도, 반등 시의 비중 축소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7,800원대 기술 수출 계약으로 인해서 급등세를 보였던 한미약품이 어제 불공정 거래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8%대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수사 진행 과정에 따라서 주가 향방도 엇갈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단기적으로는 뉴스 이슈에 따라서 뭐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뭐 제재가 또 혹시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들이 퍼지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바이오 업종도 최근에 고평가 논란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나스닥 증시에 10% 이상 빠진 종목의 거의 전 종목이 바이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바이오가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그려놓은 이 장기 중심선에서 멀어지면 중심선 부근까지 떨어졌다가 재차 반등하는 그런 추이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장기 추세가 흔들리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워낙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 급등을 소화시키기 위한 조정이 필요한 자리에서 또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시면 PR 개념으로도 가보지 않았던 주가에 왔고요. PBR 개념으로도 가보지 않은 주가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빅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그런 빅이슈에 따라서 새로운 주가 영역에 가 있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건 단기적으로 뉴스 변동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한미약품의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살펴보는 게 장기적인 투자 관점의 핵심인데 이 부분은 의외로 견조하거든요. 최근에 매출의 20%를 계속 R&D에 쏟아부으면서 앞으로 나올 만한 추가적인 신약이 계속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처럼 높은 밸류에이션에 사기에는 부담스럽지만 만약에 조정을 크게 받는다면 그때는 조금 생각을 바꿔서 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정 시 매수 관점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관련 이슈들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또 주식시장 대응 전략 세워봐야겠죠? 오늘장 선전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